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맥스 처음으로 그네를 만들어 봤는데, 자,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천천히 한번 다시 복습을 해 봅시다. 먼저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맥스를 기본적인 뷰포트 설명부터 제가 한번 해 드릴게요. 자, 일단 뷰포트는 4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자, 프론트, 탑, 레프트, 퍼스펙티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뷰포트를 운영하는 버튼들은 하단에 있습니다. 다른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자, 화면을 회전시키는 건데, 이렇게 화면을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퍼스펙티브에서만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만약에 프론트 뷰에서 이렇게 화면을 돌려보면은 이 뷰가 바뀌어 버려요. 이 프론트 뷰가 없어졌죠. 프론트 뷰가 없어졌고 조절하기가 여러분 아직 조금 버거운 창으로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프론트 뷰로 바꾸려면은 단축키 F, 만약에 이 단축키가 안 먹을 때에는 한영키를 전환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탑뷰는 단축키 T, 자, 단축키 T를 해주면 되고, 레프트 뷰는 단축키 L 해주면 됩니다. 퍼스펙티브 뷰도 만약에 내가 이것을 이 뷰를 프론트 뷰로 바꾸고 싶다 하면은 F를 눌러주면 되고, 다시 퍼스펙티브로 돌아가고 싶다 하면은 P를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이 뷰포트 정리를 깔끔하게 해줘야 됩니다. 자, 요 버튼. 자, 그 다음에 물체를 하나 만들고, 자, 이렇게 물체를 만들고 난 뒤에 이동을 하는 것은 자, 지금 X축이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기즈모라고 하는데 트랜스폼 기즈모라고 합니다. 트랜스폼 기즈모라고 하는데, 이 트랜스폼 기즈모 화살표에서 X축 방향에 커서를 이렇게 올리면은 이 X축이 노랗게 바뀝니다. 그러면 X축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이걸 다른 위로 올려도 안 움직여집니다. 그 다음에 Y축에 이렇게 올리면 Y가 노랗게 바뀌어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을 때는 가운데를 커서로 이렇게 올리면은 가운데가 노랗게 바뀌죠.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그 다음에 회전도 마찬가지예요. 회전도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이 회전을 할 때는 항상 스냅키를 켜주고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스냅키를 켜주면은 이렇게 5도 간격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각도로. 그래서 반드시 스냅키를 켜주고 작업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건 스케일이죠. 스케일도 마찬가지로, 자, 이 위에 커서를 올리면은 이쪽만 줄일 수가 있고, 자, Y 위에 올리면은 Y만, 그 다음에 가운데 올리면은 자, 대각 XY 동시에 스케일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기준모 자체가 있어야지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회전할 수 있는데, 이 기준모가 보였다 안 보였다 할 수가 있어요. 자, 단축키 X예요. X를 클릭해 주면은, X를 눌러주면은 트랜스폼 기준모가 보였다 안 보였다 이렇게 여러분 실수로 이제 만약에 X를 눌러버리면은 기준모가 없어지는 거죠. 안 보이는 거죠. 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마우스 휠을 사용해 가지고 확대, 축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Z를 해서 이 만든 오브젝트를 뷰에 딱 맞게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오브젝트를 하나 더 만들었다. 자, 이게 이쪽으로 절반이 뷰포트 밖으로 빠져나와 있죠. 이럴 때 컨트롤 시프트 Z를 눌러주면은 두 개 물체가 뷰 안으로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컨트롤 시프트 Z를 해주는 게 좋겠죠. 자, 요 버튼을 클릭하면은 요 두 개 창이 메뉴가 안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화면이 조금 넓어졌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수업하는데 보니까 자, 요것을 좀 건드렸던 사람들이 있던데 이건 뭐냐면은 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체를 이렇게 드래그하면 사각형 형태가 나옵니다. 이걸 만약에 원으로 동그라미로 해주면은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게 가장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선택을 사각형으로 해주고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것들도 있는데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일단 사각형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점선의 가운데에 사각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물체를 이렇게 걸치기만 해도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클릭해 주면은 점선 안에 사각형이 있죠. 그러면은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각형 물체만 선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선택을 이렇게 하면은 스피어는 선택이 안 되고 주전자만 선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게 좀 더 편합니다. 이렇게 설정을 디폴트 상태로 설정을 해주는 게 좋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물체를 선택해서 딜리트해서 지웠다. 근데 지우면 안 되는 물체를 지웠다. 그럼 컨트롤 Z를 해서 되돌릴 수가 있죠. 금방 실행했던 명령을 되돌리는 게 컨트롤 Z입니다. 다시 지우고 딜리트 컨트롤 Z 이런 식으로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물체를 만드는 것은 자 여기 크리에이트 패널이 있어요. 크리에이트 패널에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첫 번째 지오메트리라고 있습니다. 이 크리에이트 밑에 지오메트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체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팁팟을 탑뷰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탑뷰에서 만들면은 아직 커서 모양이 십자 모양이죠. 팁팟을 더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른 클릭을 하면은 작업이 종료가 되고 또는 이동키나 회전키나 스케일키 다른 명령어를 클릭해 주면은 또 작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물체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그네를 만들 건데 먼저 그네의 다리 그 다음에 삿을 이렇게 나눠서 만들어 볼게요. 먼저 그네의 봉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실린더로 만드는 게 좋겠죠. 자 클릭하고 항상 여러분들이 아직은 이 맥스가 좀 어색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탑뷰에서 물체를 만드는 것이 좀 인식하기 편리합니다. 자, 물체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나 만들고 자, 작업을 종료하고 자, 이 물체의 크기나 길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변형하기 위해서는 물체를 선택하고 크리에이터가 아닌 그 옆에 패널 모디파이를 클릭해 주면은 물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모디파이를 클릭해 주면은 선택한 물체를 변형할 수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물체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모디파이 패널로 이동을 합니다. 자 먼저 레디어스부터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겠죠. 그래서 적당한 높이를 설정을 해주고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가급적이면은 170 이렇게 10단위로 5단위나 10단위로 끊어서 만드는 게 편리하겠죠. 자, 레디어스도 3 정도 해줍시다.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와이어가 보이고 이쪽에서는 쉐이드 모드라고 하는데 물체의 컬러가 보이죠.
자, 이 퍼스펙티브 창에서 지금 제가 퍼스펙티브를 클릭했기 때문에 퍼스펙티브가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퍼스펙티브 창에서 자, F3을 누르면은 와이어로 바뀝니다. 쉐이딩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F4를 누르면은 쉐이딩 컬러가 있는 쉐이딩 상태에서 와이어가 같이 보이게 되죠. 이렇게 F4, F3. 자, 뭐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F3, F3, F3을 한번 누르면은 쉐이딩, F3 다시 누르면은 와이어 모드로. 자, 그 다음에 F4를 누르면은 쉐이딩 상태에서 와이어가 보이고, F3과 F4를 번갈아 눌러보면서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줌돼 있죠. 컨트롤 시프트 Z 하면은 화면에 꽉 차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지금 선이 굉장히 지금 많죠. 이 많은 선은 사실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세그먼트 값을 제가 이렇게 줄였어요. 세그먼트를 줄이면은 가로로, 지금 세그먼트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하이트 세그먼트하고 캡 세그먼트가 있죠. 캡 세그먼트가 있는데, 그 다음에 사이드도 있고, 1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이 방향으로 가로로 세그먼트가 지금 많아졌다가 줄어졌다가. 그런데 우리가 높이 방향으로는 지금 세그먼트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세그먼트를 모두 다 1로 최소한의 세그먼트만 가지게 바꿨습니다. 세그먼트가 왜 필요하냐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캡 세그먼트는 지금 전혀 필요 없죠. 이렇게 면이 나누어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1. 그 다음에 사이드는, 이 사이드는 어느 정도 값이 필요합니다. 이게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부드러워지고 세그먼트는 많아지고, 자, 이렇게 줄이면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자, 거의 뭐 육각형 모양이 되죠. 한 12 정도로 맞춰 놓읍시다. 너무 많은 세그먼트는 컴퓨터 속도를 느리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숫자의 세그먼트가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이 세로 봉을 회전시키겠습니다. 회전시킬 때는 스냅키를 보라고 했죠. 앵글 스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20도, 15도만 회전시킵시다. 자, 이것을 회전시킬 때 어느 뷰에서 회전시키면 좋냐?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프론트 뷰에서 일단 한번 회전을 시켜 볼게요. 뭐 당연히 퍼스펙티브에서 회전을 시켜도 됩니다. 어느 뷰에서 회전시켜도 상관없는데, 단지 회전되고 있는 것을 관찰하기 쉬운 뷰에서 회전하는 게 좋겠죠. 자,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자, 이렇게 뷰를 만들어 놨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면은 불명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뷰를 정리를 해 놓고 작업을 하는 게 좋겠죠. 자, 15도 회전을 시켰습니다. 자, 15도를 회전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물체를 이쪽에도 하나 더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Shift 해서 복사를 한 다음 반대로 이동시키는 방향이 있고 방법이 있고, 아예 미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둘 다 했었는데 수업 시간에는 지금 미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미러를 클릭해 주면은, 자, 지금 미러를 클릭했는데 세로 하나 더 생긴 게 아니고 위치가 반대 방향으로 바뀌어 버렸죠. 이것은 이 미러 메뉴 중에서 X축으로 자, 노 크론이 되어 있습니다. 복제하지 않고 직접 이동하는 거죠. 이걸 카피로 해주면은
기존에 물체가 있고 하나가 다시 생긴 겁니다. 그 다음 OK 해주고 그 다음에 X축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겠죠. 자, 컨트롤 Shift Z 하고, 자, 이렇게 하면은 서로 맞닿아 있는, 기울어져서 맞닿아 있는 봉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작업하는 걸 보니까 이게 뭐 이렇게 살짝 삐뚤어져 있다든지, 뭐 회전이 조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정확하게 모델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둥을 이게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복사하는데,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프론트 뷰에서 복사할 수가 없죠. 이쪽으로 이렇게 Z축 방향으로 복사가 돼야 되는데 이쪽에서 복사할 수 없기 때문에 탑이나 레프트 뷰에서 또는 퍼스펙티브에서 복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작업자 방향으로는 복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퍼스펙티브가 아직 여러분들 다루기가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가장 쉽게 레프트 뷰에서 먼저 두 개를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X축을 쭉 당겨줍니다. 그러면은 카피 한 개 카피 하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다리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다리 두 개를 만들었는데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것은 이 두 개의 다리를 연결하는 봉을 또 한 개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 봉은 마찬가지로 지금 봉을 만들 때 제가 수업 시간에는 프론트 뷰에서 만들었는데 제가 탑 뷰에서 만드는 게 작업하기 편리하다고 했죠. 탑 뷰에서 봉을 만들면은 실린더를 탑 뷰에서 이렇게 만들고 이것을 레프트 뷰에서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회전을 해야지 여기에 맞는 봉이 되겠죠. 그런데 탑 뷰에서 여러분들 안 만들고 처음부터 프론트 뷰에서 만들면은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탑 뷰에서 오브젝트를 만들지만 한 번 더 생각을 잠깐 해보면은 어느 뷰에서 만들면은 편리하게 만들 수 있겠다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작업을 하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 프론트 뷰에서 봉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자, 이 길이를 알 수가 없죠. 프론트 뷰에서는 작업자 방향으로 길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퍼스펙티브나 탑뷰나 레프트를 보면서 이 길이를 맞추는 거예요. 대충 맞추고 자, 여기 위치를 시켜야 되겠죠. 자, 근데 레프트 뷰에서만 위치를 시키면 되는 게 아니고 자, 프론트나 탑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그런데 자, 프론트에서 보면은 지금 너무 크죠. 반지름이. 그래서 반지름을 좀 줄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레프트에서 보면은 또는 퍼스펙티브에서 보면은 길이가 너무 길죠. 이것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156 타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156 정도로.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끝선에 맞추고 싶다. 그럼 두 개를 선택해서 조금 넣어 줍시다. 그럼 뷰포트의 크기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는 원하는 뷰포트를 클릭해서 활성화시켜주고, 활성화시켜준다는 노란색으로 바꾼다는 거죠. 선택하면은 선택된 뷰포트가 노란색으로 바뀝니다. 이 노란색으로 바뀐 뷰포트를 전체 화면으로 컨트롤 시프트 Z 이렇게, 또는 이것을 전체 화면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다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요것을 이제 사스를 만들어 볼게요. 자, 사스를 만들 때 적당한 모양은 자, 토로스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지금 이렇게 크게 만들어도 됩니다. 이렇게 크게 만든 다음에 제가 다시 만들어 볼게요. 토로스 클릭 드래그, 다시 한번 드래그 하고 원하는 굵기가 됐을 때 클릭. 자, 아직도 작업이 종료된 게 아니에요. 토로스를 만들 수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거 오른 클릭해서 작업을 종료하는 겁니다. 오른 클릭으로 작업이 종료되면서 자동으로 또 셀렉트 무브 버튼이 클릭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이 고리를 만약에 여러분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이 고리를 좀 더 세로로 긴 그런 형태로 바꾸고 싶을 때는 선택을 해서 모디파이로 이동합니다. 모디파이로 이동해서 지금 여러가지 모디파이들이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이 동그라미 형태를 조금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요거는 한 다음 시간 정도에 배우고, 여기에서는 바꿀 수 있는 기능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자, 뭐 세그먼트 정도는 좀 바꿉시다. 너무 많은 세그먼트가 필요 없으니까. 자, 한 이 정도로 만들어 놓고, 지금 바꾸기에 가장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스케일입니다. 자, 스케일을 클릭해서 X축 방향으로. 여러분 스케일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거를 일단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 X축 방향으로, 자, 요렇게. 그러면 간단하게 조금 세로로 긴 방향의 고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시 이동 버튼을 누른 다음, 자, 이것을 자, Y 방향으로 드래그 한 다음에 카피를 해주고, 자, 90도 다시 돌립니다. 이렇게 스낵키가 있는 게 훨씬 낫겠죠. 그 다음에 이 고리를, 자, 이제 이 고리를, 자, 여기에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두 개를 선택하고, 자, 이번에는 스케일을 이쪽이나 이쪽만 줄이면 안 되겠죠. 가운데 안쪽에 커서를 돌리고 위치시키고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줄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정도의 크기가 됐을 때 다시 이동키를 누르고, 자, 이 고리를 봉에다가 위치시키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위치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론트 뷰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마치 제자리에 위치가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살짝 돌려보면은 거리가 굉장히 멀죠. 자, 컨트롤 시프트 Z를 해주고, 자, 여기에 있는 고리를 자, 이쪽으로 옮기면 됩니다. 자, 원하는 위치가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고리를 두 개를 한 세트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제 복사를 합니다.
한 7개 정도를 복사를 합시다. 카피 7개를 카피한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고리들을 선택해서 자, 하나 더 만들고 오케이. 그 다음에 박스를 하나 만듭시다. 이렇게. 그리고 자, 하나만 제가 다시 이야기해 줄게요. 자, 우리가 어떤 물체를 선택하고 자, 탑 뷰에서 물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옆에서 보니까 이 고리의 위치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탑뷰에서는 고리의 위치까지 올릴 수가 없어요. 작업자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프론트 뷰에서 위치를 위로 올리거나 퍼스펙티브에서 올리거나 레프트에서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탑뷰에서 물체를 선택을 했습니다. 선택을 했는데 프론트 뷰에서 제가 이 뷰포트를 활성화하려고 마우스를 클릭을 해주면은 뷰포트가 노랗게 활성화는 되었지만 선택한 물체는 해제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물체가 선택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프론트 뷰포트를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은 프론트 뷰포트에서 마우스 오른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 클릭을 해주면은 뷰포트에서 여전히 박스가 선택된 상태로 활성화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물체를 그대로 위로 드래그 해주면 됩니다. 제가 또 마찬가지로 자, 퍼스펙티브에서 이렇게 돌려서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이 고리가 조금 높다, 그네가 조금 높다 싶으면은 좀 내리고, 자, 한 두 세트 정도를 더 만들어 볼까요? 자, 요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자, F4를 눌러서 쉐이딩 상태로만 보이게, 와이어가 안 보이게, 그 다음에 전체 화면으로 바꾸고, 컬러를 우리가 원하는 컬러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 전에 우리가 만약에 자, 이런 상태라고 했을 때 물체를 고리 부분만 선택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일단 드래그해서 고리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불필요한 물체들을 선택해서 빼면 되겠죠. 자, Alt 키를 누르고 물체를 이렇게 다시 한번 불필요한 물체를 선택을 해주면은 자, 원하는 물체만 남게 되는 겁니다.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물체를 선택하면 추가가 되고, Alt 키를 선택하고 물체를 추가하면은 이 선택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 고리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뭐 빈 공간을 선택하면은 클릭하면은 다 해제가 되겠죠. 제가 이 봉만 일단은 컬러를 한 가지 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줍시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됐죠. 자, 우리가 간단하게 그네를 만들어 봤는데, 여러분 처음 만든 물체치고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회전도 있고 카피도 있고 그 다음 미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물체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이 그네를 만들 수 있지만 최대한 많은 기능을 배우고자 조금 오랜 시간 동안 기능들을 설명하면서 제가 수업을 했는데, 여러분이 이 그네를 만들 줄 알더라도 제가 설명한 여러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반드시 한번 사용해 보고 숙지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따라해 봤는데 그네가 원하는 것처럼 잘 안 만들어졌다, 또는 기능들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남들보다 5배 내지 10배, 그네를 5번 더 만들어 보고 10번 더 만들어 보면은 확실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시간에 배운 많은 기능들은 너무나 자주 쓰이는 기능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를 하고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숙지할 필요가 없는 게, 뭐 그네도 만들어 보고 또 다른 원하는 물체들을 만들어 보면서 자연스럽게 체득이 됩니다. 뭐 외우고 이럴 필요는 없겠죠. 직접 해보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그런 기능들이기 때문에 뭐 별도로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열심히 다른 물체들을 또 만들어 보면은 알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모두 다 그네를 잘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